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배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전 국민의 혈압을 올리고 있는 영화,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업계에서 오랫동안 한국 영화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로 관심을 받았고요.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과연 이 영화가 배급사 메가박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배급사 메가박스가 우리 배급 시장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흥행 결과에 따라서 업계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영화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의 박스오피스, 그리고 영화의 배급사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도 배급사 못지않게 히스토리와 이슈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제작사와 그리고 감독님이신 김성수 감독님에 관해서는 별도의 에피소드로 따로 편성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성적에 따라서 영화 배급 시장에서의 메가박스의 입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콘텐츠리 중앙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광이라는 군부의 수괴가 1979년 12월 12일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동원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자 그에 저항하는 진압군과 반란군 사이에 벌어진 9시간의 전투를 다룬 영화. 여기서 제목을 뜻하는 서울의 봄은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프라하의 봄을 빗댄 표현입니다. 아마 40, 50대 관객한테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실 것 같고요. 30대 이하의 관객한테는 영화의 제목이 왜 서울의 봄이지? 의문스럽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개의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타임라인 네 가지와 두 개의 키워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라인 4개 중에 첫 번째는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 군사 쿠데타의 결과 박정희는 이후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이 두 번째 타임라인인데요. 이때 박정희가 암살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화 속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미 그때 그 사람들 또는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에서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수괴로 한 하나회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울의 봄의 주요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12.12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이번 서울의 봄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정권이 시민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화 속으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키워드는 바로 육사 11기와 하나회입니다. 육사 11기는 육사 생도들의 역사에서 좀 독특한 입지를 가지는 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사 10기, 바로 전년도에 해당하는 육사 10기는 한국전쟁 당시의 임관을 받아서 많은 간부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사 11기는 바로 위에 기수의 선배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임관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권력 장악에 조금 유리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2년제 편제였다가 육사 11기부터는 4년제 편제로 육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사 11기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육사 1기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사 11기가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칠성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긴 세월 동안에 초창기부터 암살 시점까지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사조직을 확대해 온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친한 군인 동료나 선후배 사이에서도 누가 하나회이고 누가 하나회이지 아닌지를 서로 비밀로 붙였었기 때문에 이게 향후의 사건 중간에 밝혀지면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들이 여러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줄거리와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 영화의 박스오피스 소개입니다. 개봉 첫 주말 금토일 3일 동안 무려 149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봤는데요. 올해 가장 흥행을 했었던 범죄도시 3편의 주말 성적은 281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의 기록을 갖고 있는 여름에 개봉한 밀수는 주말 박스오피스 성적이 117만 명입니다. 즉 서울의 봄은 지난 먼저 개봉해서 두 편의 영화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박스오피스고요. 1000만 영화와 500만 영화의 중간에 해당하는 오프닝 성적을 거둔 것이죠. 현재 박스오피스로 예상을 해보면 특히 연말에 노량까지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7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무난하게 동원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의 관객 동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700만 명의 관객 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상을 뛰어넘어서 메가박스 배급사 내부에서는 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바로 메가박스의 올해 성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화는 박스오피스 경쟁은 아니고요. 최종 관객 수와 배급사 순위 경쟁인데요. 롯데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연말에 이순신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노량이 개봉하는 날로부터 연말까지의 열 이틀의 기간 동안에 관객을 700만 명 정도 동원한다는 가정 아래에 메가박스 배급사가 올해 배급 시장에서 1등이라는 순위를 가지려면 이 서울의 봄이 바로 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야 합니다. 제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의 올해 배급사로서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바로 이 영화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배급사 순위는 관객 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외화 블록버스터를 많이 핸들링했기 때문에 아마 매출을 기준으로 배급사의 순위를 매기면은 어쩌면은 결과에 따라서는 근소하게 관객 수 기준과 매출 기준에서는 1, 2등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확인이 되겠죠? 자, 플러스M이라는 배급사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박스 중앙은 극장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박스와 그리고 영화 투자 배급 사업을 하고 있는 플러스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영화는 메가박스의 배급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M의 투자 배급 작품입니다. 이 메가박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역사를 좀 짚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의 메가박스는 두 개의 극장 브랜드가 합해진 것인데요. 하나는 오리온이 가지고 있었던 극장 메가박스입니다. 2002년에 코엑스를 시작으로 해서 극장 사업을 하다가 2007년에 오리온 그룹이 외국계 사모펀드의 극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계열의 CGV나 롯데나 메가박스처럼 대기업 계열의 극장 체인이 아닌 비대기업 계열의 시너스라는 극장 체인이 별도로 있었고요. 이 중앙그룹의 계열사에서 2008년에 시너스를 먼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너스를 인수해서 극장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2011년에 메가박스를 펀드로부터 인수를 해서 두 회사를 합병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박스라는 극장 브랜드입니다. 사실 시너스라는 그 극장 체인 시절부터 배급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메가박스의 배급 사업의 역사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하지만 합병된 법인이 탄생을 한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2년 넘게 배급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배급사가 12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번 메가박스는 메이저 배급사의 지위에 도전을 했는데 딱히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배급사 메가박스의 작품 중에서 눈여겨봤었던 작품들은요. 2016년도에 개봉했었던 동주, 그리고 2017년에 박열, 그리고 2017년 추석에 개봉했었던 범죄도시, 특히 CJ의 남한산성을 이겨서 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8년에 추석에 명당이라는 작품을 개봉을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도 여름에 나란말싸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이저 배급사에 도전을 했지만 이때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1년에는 자산어보라는 작품을 개봉을 했는데요. 평가는 상당히 좋았죠. 네, 백상에서 대상도 타고 평가는 좋았지만 흥행의 면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작년이죠. 그 범죄도시 2편이 천만 영화에 오르고 그리고 여름 시장에서 CJ와 쇼박스 영화 각각 외계인과 비상선언을 제치고 한산에 의해서 2등을 하면서 비로소 빅 시즌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메이저 배급사로 탄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이제 범죄도시 3편이 또 다른 천만 영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이 개봉을 한 것이죠. 올해 가장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은 범죄도시 3편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어쩌면 예정되어 있는 서울의 봄. 메가박스가 드디어 배급 사업을 시작을 한 지 12년 만에 최초로 배급 시장의 넘버원 배급사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서울의 봄에 관해서 다양한 버즈를 즐겁게 소화를 하고 계시고 우리 업계에서는 아마 저처럼 배급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봄과 관련된 흥행 지표와 그리고 배급사에 관해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작사와 그리고 감독님에 관한 이야기는 별도 에피소드로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